당신은 혹시 이런 사람 아닌가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칼을 꽂는 사람. 걱정한다며 독을 먹이는 사람. 아낀다면서 상처를 주는 사람. 그리고 상대가 아파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나쁜 뜻은 없었어. 다 너 생각해서 한 말인데 왜 그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속마음은 누구보다 상대를 아끼고 걱정하는데 입만 열면 가시 돋친 말이 튀어나와 상처를 주는 분들입니다. 살 좀 빼라, 보기 흉하다, 그 나이 먹도록 모아둔 돈도 없냐,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관리 안 해? 같은 말들을 툭툭 내뱉고는 상대가 기분 나빠하면 오히려 당당하게 말합니다. 틀린 말 아니잖아. 다 팩트인데 왜 그래? 요즘 사람들은 참 예민해.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이 묻은 사과는 아무리 맛있어도 먹으면 죽습니다. 겉은 빨갛게 익어 탐스럽고 향기도 달콤하지만 한 입 베어 물면 그 안에 독이 온몸으로 퍼져 결국 생명을 앗아갑니다. 당신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실이라 해도 그 안에 배려와 예의라는 해독제가 없다면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언어폭력일 뿐입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식 떨기 싫어서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야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솔직함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가족이, 당신의 친구가, 당신의 연인이 당신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밤새 잠 못 이루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을 울리는 말이 아니면 침묵하는 게 낫다. 당신이 무심코 던진 팩트 폭격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본심이 아니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뱉는 순간 이미 당신의 손을 떠난 화살이기 때문입니다. 활시위를 떠난 화살을 다시 잡을 수 없듯이 입 밖으로 나간 말은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진심은 전하면서도 상처는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2500년 전 이미 그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말의 3가지 체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당신의 언어는 칼이 아니라 약이 될 것입니다. 독이 아니라 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이 더 이상 당신의 말에 상처받지 않도록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소크라테스를 찾아와 숨을 헐떡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친구 어가 스승님 욕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스승님을 비난하더군요. 제자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스승이 모욕당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제자의 입을 조용히 막으며 물었습니다. 잠깐 그 말을 하기 전에 3가지 채로 걸러보았느냐? 제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스승을 바라보았습니다. 3가지 채요? 그게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알려주마. 첫 번째 채는 바로 진실의 채이다. 당신이 지금 하려는 그 말이 직접 보고 들은 확실한 진실입니까? 아니면 그렇다더라 하는 소문이나 당신의 넘겨짚은 추측입니까?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친구 B가 그러더군요. 친구 어가 스승님을 비난했다고.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소문이다.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을 진실인 양 퍼뜨린다면 너는 거짓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말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말실수의 대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진실인 양 떠들 때 발생합니다. 저 사람 요즘 이혼한대, 저 집에 학교에서 문제 일으켰대, 저 사람 회사에서 잘린대, 이런 말들을 아무런 확인도 없이 퍼뜨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나도 들은 거라서 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추측성 발언이 더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너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무슨 일 있지? 혹시 남편이랑 싸웠어? 요즘 너 말이 없더라. 회사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사생활을 캐묻고 추측하며 불안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대에게는 관심이 아니라 불쾌한 간섭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추측이 틀렸을 때 상대방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거나 수군거린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확실하지 않다면 침묵하십시오. 그것이 신뢰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진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입을 여는 것은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에 맞을지 누가 다칠지 모르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첫 번째 채로 진실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실이 아닌 말은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결국 거짓이며 거짓은 언젠가 반드시 폭로되고 당신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말하기 전에 먼저 물으십시오. 이것이 정말 진실인가? 내가 직접 확인한 사실인가? 이 한 가지 질문만으로도 당신의 말은 훨씬 더 무게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채를 통과했다 해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선함의 채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물어보자. 너가 하려는 그 말이 상대방에게 좋은 이야기냐? 아니면 상대를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냐? 제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스승님께서 알아야 할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이라 해도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면 굳이 내 귀에 담을 필요가 있겠느냐?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말을 야속하게 하는 분들은 바로 여기서 자주 걸립니다. 사실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만 말하면 문제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진실이라고 해서 모두 입 밖으로 꺼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 어제 옷차림이 그게 뭐니? 완전 촌스러워. 너희 애는 공부 못한다며? 우리 애는 전교 10등 안에 들던데 너 요즘 많이 늙었다. 주름 엄청 늘었네. 이런 말들은 설령 사실이라 해도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부정적인 에너지일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기분 좋아지나요? 힘이 나나요? 용기가 생기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깎이고 당신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저 사람 만나면 또 뭐라고 할까? 하는 불안감에 연락조차 꺼리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진실이라 해도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면 굳이 내 귀에 담을 필요가 있겠느냐? 나쁜 말을 옮기는 것은 오물을 나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쓰레기통에서 악취나는 쓰레기를 퍼다가 타인의 집 앞에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입이 오물을 나르는 통로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혀는 꽃을 피우는데 써야지 가시를 돋게 하는데 써서는 안 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 살쪘다가 아니라 요즘 행복해 보여서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의 에너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빛을 주는가 아니면 어둠을 들이우는가? 희망을 주는가 아니면 절망을 안기는가? 웃게 만드는가 아니면 울게 만드는가? 오늘부터 입을 열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을 줄까? 만약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말은 삼키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채를 통과하지 못한 말은 아무리 진실이라 해도 해로운 독과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채는 유익함의 채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물어보자.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이냐? 내가 그것을 알아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그저 제가 들은 것을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진실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것도 아니구나. 그런 말은 잊어버려라. 그것은 내 영혼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당신의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말입니까? 말을 툭툭 내뱉는 분들은 흔히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충고야라고 포장하지만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상대가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나선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그저 내 답답함을 풀기 위해 혹은 내가 더 똑똑하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 던진 말은 아닙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너만 했을 때는 말이야. 요즘 애들은 왜 그렇게 나약해? 이런 말들을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잔소리입니다. 비난입니다. 자기만족입니다. 상대방이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때 비로소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조언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말은 소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되듯 원치 않는 조언은 잔소리와 비난이 될 뿐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 부부 간, 친한 친구 사이에서 이런 불필요한 말이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내 말을 들었어야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 말이 맞았지? 이런 말들은 상대방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하려는 욕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진실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것도 아니라면 잊어버려라.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말들을 걸러낸 가장 꽉 찬 지혜의 상태입니다.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입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지금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방의 인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세 번째, 채를 통과하지 못한 말은 백해무익합니다. 당신의 관계만 해칠 뿐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입에 이 세 가지 채를 설치하십시오. 진실인가? 좋은 것인가? 꼭 필요한가? 이 세 가지를 통과한 말만 입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말은 무기가 아니라 선물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가식적인 건 딱 질색이야, 나는 솔직해라며 자신의 무례함을 정당화합니다. 나는 뒤에서 욕하는 사람 싫어. 면전에서 똑바로 말하는 스타일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의 없는 솔직함은 흉기입니다. 칼은 요리를 할 때는 유용하지만 사람을 찌르는 데 쓰면 범죄입니다. 솔직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의라는 안전장치가 없는 솔직함은 사람을 찌르는 칼과 다를 바 없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예의는 타인을 위해 신는 신발과 같다고 했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맨발로 걸으면 발이 아프듯 예의라는 신발을 신지 않은 대화는 서로에게 고통만 줍니다. 당신이 맨발로 걷는 것은 당신의 자유이지만 그 맨발로 타인을 밟으면 안 됩니다. 당신의 솔직함이 타인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말을 돌려서 하는 거 못해. 이런 말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명일 뿐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변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젖병을 물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배우고 성장합니다. 다만 변하기 싫어서 노력하기 귀찮아서 나는 원래 이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본심이 정말 따뜻하다면 그 따뜻함을 담을 그릇도 예뻐야 합니다. 투박한 질그릇에 담긴 물도 물이지만 깨진 유리에 담긴 물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말투는 당신의 인격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거친 말투로 전달되면 상대방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 요즘 살 많이 쪘다와 요즘 너무 행복해 보여서 좋다는 같은 사실을 말하지만 전혀 다른 느낌을 줍니다. 다르고 다르다는 말은 단순히 단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보았느냐, 그 배려의 유무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너 왜 그렇게 못생겼어? 와, 너는 독특한 매력이 있어는 똑같은 외모를 두고 하는 말이지만 하나는 상처를 주고 하나는 용기를 줍니다. 솔직함은 칼날입니다. 그 자체로는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요리를 만드는 도구가 될 수도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의는 칼집입니다. 칼날을 안전하게 감싸서 필요할 때만 꺼내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칼집 없는 칼을 들고 다니면 본인도 다치고 남도 다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솔직함에 예의라는 칼집을 씌우십시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이 말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할 수는 없을까?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의 기분은 어떨까? 단 몇 초만 더 생각해도 당신의 말은 훨씬 더 품격 있어질 것입니다. 솔직함과 무례함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한 장의 차이가 바로 예의입니다. 예의를 갖춘 솔직함은 존중받지만 예의 없는 솔직함은 경멸받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말은 습관입니다. 평생을 툭툭거리며 살아온 입이 하루아침에 부드러워지기는 어렵습니다. 오랜 세월 굳어진 말버릇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배운 소크라테스의 세 가지 채를 마음속에 품고 다니십시오.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부적처럼 항상 곁에 두고 확인하십시오.
누군가에게 한마디 하려 할 때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르십시오.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고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지십시오. 이게 사실인가? 내가 직접 확인한 진실인가? 이게 좋은 말인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기분 좋은 말인가? 이게 꼭 필요한가? 지금 이 순간 상대방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인가? 이 3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말이라면 꿀꺽 삼키십시오. 처음에는 답답할 것입니다. 내가 왜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 하지? 하는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키는 연습을 할수록 당신의 내면은 깊어지고 밖으로 나오는 말은 향기로워질 것입니다. 마치 정수기가 물을 여러 번 걸러 맑고 깨끗한 물을 만들어내듯이 말의 거름망을 통과한 당신의 언어는 순도 높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진심이 오해받지 않고 온전히 상대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무심코 던진 말에 소중한 인연이 떠나가지 않도록 오늘 밤부터 당신의 언어에 품격이라는 옷을 입혀주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천냥 빚만 갚는 게 아니라 얼어붙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당신의 인생을 꽃밭으로 만들 것입니다.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말은 관계를 만들고 사랑을 표현하고 신뢰를 쌓는 다리입니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우울했던 사람을 웃게 만들 수도 행복했던 사람을 슬프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되셨습니다. 소크라테스가 2500년 전에 가르쳐준 말의 지혜를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배운 3가지 채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하루 동안 단 한 번이라도 하려던 말을 삼켜보십시오. 이건 꼭 필요한 말이 아니야 라며 입을 다물어 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여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말로 인해 상처받았고 말로 인해 위로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힘을 얻었고 누군가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좌절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오며 미처 듣지 못했던 말, 지금이라서 비로소 이해되는 인생의 문장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인생의 마지막 수업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공간입니다. 조용한 위로가 필요할 때, 혼자 있는 밤에 마음을 내려놓고 싶을 때 이곳에 머물러 주세요. 인생은 끝을 말하기보다 지금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기 위한 수업입니다. 오늘 배운 소크라테스의 3가지 채처럼 앞으로도 인생의 마지막 수업에서는 당신의 삶에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가져다 줄 지혜를 계속해서 나눌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따뜻한 수업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돕는 작은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이 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꽃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이라는 정원을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수업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삶을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법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